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이 다 죽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살펴볼, 공부를 해보면 좋을 코인 한번 살펴보시죠. 한국은행에서 금을 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눈치 보면서 아마 슬쩍슬쩍 담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1온스당 지금 뭐 4,400달러 이렇게 지금 뚫고 갔고요. 6월 저점 대비하면 11% 정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 연준에서 9월 달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동결로 지금 벌써 지금 분위기가 금방금방 뭐 한 달 몇 주 만에 바뀌고 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금이나 비트코인에 유리합니다. 왜냐? 금이랑 비트코인은 이자를 주지 않죠.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이제 인상을 하면 뭐 미국 국채 금리도 영향받고 차라리 뭐 미국 국채 뭐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위험 자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금이나 비트코인은 사실은 요걸로 우리가 뭐 대박 났다 이런 자산은 아니죠. 금도 아니고 비트도 아니고 은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구매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이다. 근데 단순히 안전자산이다라고 하기에는 보험치고는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요. 비트코인의 장기 수익률은 미국의 S&P 500 지수 대략 2배 살짝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한 20년, 30년. 그러니까 놓고 보면 많이 올라 있겠지만 맨날 쳐다보면 이게 이제 뭐 이런 그 요지경이 없는 거죠. 이더리움 매집 회사 뭐 DAT 기업 중에 FG 넥서스라고 있었는데요. 1년 만에 들고 있던 이더리움을 전량 팔았습니다. 한때는 이더리움을 5만 개나 들고 있었다 카더라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저는 가장 피해야 될 말 중에 하나는 내가 한때는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때는 야 내가 비트코인 100개 있었지 뭐 이더리움 1000개 있었지 근데 지금 없고 이제 뭐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뭐가 좋겠습니까? 과거에 어찌됐건 우리의 본업과 또 우리 지금 투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본업과 투자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비결은요. 물론 재능이 필요해요. 근데 재능을 이기면서 꾸준히 노력해 가는 것도 전 재능이라 보거든요. 어찌됐건 오래 할수록 저는 유리한 게임이다. 그리고 이것도 있는데요. 본업이랑 투자하는 대상. 투자 대상도 저는 뭐 부동산 뭐 좋긴 하지만 주식 나쁘지 않지만 저는 뭐 크립토라고 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뭐 예전에부터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축에 있습니다. 좋아하는 투자 대상일수록 그런 일들일수록 오래 가져가는 게 저는 좀 더 쉽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자산이 다 다르다는 걸 제가 뭐 나중에 이제 알게 됐고요. 노르웨이 국부펀드 세계 최대 국부펀드입니다. 여기에서 비트마인 주식을 올해 처음으로 샀습니다. 작년까지는 비트마인이 없었거든요. 스트래터지는 들고 있었어요. 세계 최대 국부펀드여서 잘 샀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올해 2분기 4월, 5월, 6월 뭐 분위기 별로 안 좋았을 때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비트마인 주식을 하나로 치면 한 1157억 원어치 샀습니다. 저가 매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했다. 비트마인은 뭐 신규 진입을 했고요. MSTR 스트래터지는 원래 들고 있었는데 2분기에 개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한 83%를 늘렸거든요. 비트코인을 환산을 해보면 비트코인 한 6,200개에서 2분기에 11,400개까지 뭐 한 5,000개 이상을 더 늘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비트나 이더 ETF 대신에 이제 간접 이렇게 노출하고 있는데요. 비트마인은 0.0036%, 스트래터지는 0.05%, 비중 조절까지도 잘하고 있는 게 노르웨이 국부펀드입니다. 이렇게 가셔야겠죠. 쌀 때 꾸준히 매수, 그 다음에 비중을 조절. 그러니까 우량 자산일수록 아무래도 비중이 더 많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꾸준히인데요. 이게 좋은 투자인데 우리는 이제 비쌀 때
이제 뭐가 좋다 카더라 하면 포모하기가 참 좋아요. 이게 이제 마음을 잘 다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중 조절이 아니고 이게 좋아 보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여기 이제 올린. 이거 이제 뭐 홧김에 하는 투자. 이렇게 되면 좀 이제 쉽지 않은 결과가 되겠죠. MSCI 아시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이 지수에서 지금 또 어떤 회사를 빼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트래터지, 메타플래닛과 같은 DAT 기업을 지수에서 제외할까 말까를 또 논의합니다. 그 다음 샤플링크라고 하는 뭐 이더리움 전략 회사 있죠. 전략 매수 기업은 관찰 대상 기업으로 분류를 할 것이다. 의견 수렴을 9월 30일까지 하고요. 최종 결과는 10월 16일에 발표를 할 것이다. 이게 뭐 넣기로 빼기로 결정되면 11월 지수부터 적용이 될 겁니다. 왜 하필 지금과 같이 분위기 싸할 때 MSCI 지수에서 또 뺀다라고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작년 10월 달 대청산의 시작점이 이 MSCI 그 중에 뭐 여러 개 중에 하나였다라고 실은 보여지거든요. 뭐 제인 스트리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MSCI가 모건 스탠리 약자인데요. 사실 모건 스탠리랑 한때는 같은 회사였습니다. 한 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그 계열사가 분리가 됐다라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최저 수수료로 모시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근데 스트래터지에서 비트코인을 어쨌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최대 국부 펀드가 비트코인 ETF 안 사고 스트래터지를 사요. 일종의 경쟁 상품을 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스트래터지나 비트마인 여기 뭐 메타플래닛 코인을 좀 제발 가만히 뒀으면 좋겠어요. 뭐 블랙락 저는 뭐 비트코인 ETF라고 하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 제도권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본인들 맘대로 쥐락펴락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놀아나는 거죠. 모건 스탠리 뭐 이거 지금 가격 하락할 때 이거 또 지수에서 확 뺀다 하고 지금 뭐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 그냥 가던 길 계속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세에 지장 없죠. 이걸로 뭐 퍼드를 유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도퍼프, 이제 온도파이낸스에서 무기한 선물 거래소 별도로 만들었죠. 누적 거래량이 80억 달러입니다. 뭐 엄청난 이제 조 단위의 지금 거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솔라나 매집 상장 기업, 이제 솔라나 1위 기업은 7월부터 다시 솔라나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 뭐 무기한 선물한다, 뭐 저기 DAT 기업 한다. 한국 회사는 자산 토큰화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있었습니다. 신한자산운용에서 플룸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체구가 작은 RWA 이제 특화된 이제 회사 맞습니다. 플룸과 MOU를 체결하고요. 원화 표시 토큰화 펀드 실증 협력. 그러니까 원화 상품을 같이 한번 자산 토큰화해서 팔아보자. 이제 이렇게 지금 기술 검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신한자산운용에서 원래부터 잘 팔렸던 원화 이제 초단기 채권 관련 펀드를 이제 자산 토큰화해서 이것을 판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수요가 원래부터 좀 있는 것을 토큰화하면 그나마 조금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출 수가 있겠죠. 블랙럭의 비들 펀드를 모델로 벤치마크를 삼아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 다만 이게 실험이고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한국인을 원천 차단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한국인,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거죠. 원래 토큰, 뭐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 자체가 없거든요. 저는 신한자산운용에서 이거 왜 했을까? 저는 이거요. 분명히 마지못해서 이제 나서고 있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금융기관의 특징은요. 사실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는 원래 누구나 싫어하는데 특히 싫어하는 것이 이런 금융기관들 이거 저런 거 바꾸는 거 돈 엄청나게 들고
불안불안할 거예요. 이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실제로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 하면 바로 도태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산 토큰 하나만 보셔도 그냥 확정된 미래가 맞습니다. 맷 호건 뭐 자주 얘기를 드리네요. 대긍정론자, 낙관론자의 관점을 한번 그냥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 첫 번째는 크립토를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 2조 달러죠. 왜 2조 달러 시장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니? 실제로는 500조 달러의 자산 시장을 타겟팅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이제 뭐 레이어 1, 레이어 2 저기 뭐 그 여러 가지 망 수수료들 있지 않습니까? 체인 수수료, 디파이 수수료 이런 수수료가 이미 최고치를 찍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 하락장 아니냐. 그리고 지금 뭐 2조 달러 내에서 지금 뭐 자산 토크나 뭐 주식 토크나 그거 보면 되게 귀여운 사이즈거든요.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 500조 달러가 지금 다 들어오면 그게 다 수수료 망으로 이제 잡힐 텐데 그 망에 이제 대혁신이 일어나는데 왜 지금 벌써부터 이제 뭐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러고 있냐? 실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 하이퍼리퀴드, 유니스왑 돈을 잘 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얘네들의 목표 하이퍼리퀴드, 유니스왑, 에이브의 목표는 뭐냐면 주식시장, 채권시장, ETF, MMF, 부동산, 뭐 금, 은, 석유 뭐 이런 것들 싹 다 본인 온체인화 시켜서 본인들 거래소로 본인들 망으로 다 가져오는 거다. 근데 왜 지금 뭐 요 잘잘한 사이즈를 보고 이제 울고 웃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와이즈에서 솔라나 스테이킹 ETF를 그냥 팔고 있거든요. 근데 요 ETF를 또 토큰화해서 별도의 서비스, 지분을 또 팝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이게 굉장히 신기한 지금 일들이 실제로 이거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와이즈의 솔라나를 첫 번째로 일단 이제 토큰화 해보고 나머지 서비스들, 나머지 상품들도 이거 다 토큰화 시킬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뭐 명확성 법, 클래리티가 아직 통과 안 됐죠. 근데 ETF 토큰화는 지금 이미 가능해요. 심지어 SEC, CFTC는 이거 굉장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토큰화 하세요. 나 이제 노 액션 레터 이제 기소 안 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지금부터 한 3년간 이제 그 뭐랄까요 가드레일을 이렇게 딱 쳐준 거죠. 법이 없어도요. 이 자산 토큰화라고 하는 것은 이 대기업이나 금융 회사들이나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앞으로 많은 수요를 뭐 이제 더 많이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성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압도적인 분위기는 크립토 is dead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단어들이 실제로 X, 레딧, 텔레그램 등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당연히 공포겠죠. 보통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를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가격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고 트레이더들은 지금의 약세, 트레이더들 지금 죽을 맛이에요. 왜냐하면 위나 아래로 이게 변동성이 커져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계속 청산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약세를 영구적인 실패로 간주하기 시작할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암호화폐는 죽었다. 단, 이럴 때야말로 인내심 있는 투자자들에겐 매력적인 시기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요. 사실은 원적격은요. 뭐 10년 전, 7년 전, 5년 전, 4년 전 비트코인 is dead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번에는 말이 바뀌었네요. 왜 크립토 is dead일까요? 비트가 죽었다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한 개 뭐 9천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죽었다라고 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립토로 그냥 바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나쁜 녀석들 그냥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저기 뭐 클래리티법 이제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는 정치인들 욕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 욕하고 저기 트위터 가보시면 난리도 아닙니다. 하락장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시기에 이런 표현들이 실은 많이 나요. 제 생각보다 지금 사실은 좀 이 말이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뭐 지금 돈이 없다라고 해도 단돈 10,000원이라도 그리고 좋은 코인만 정 돈이 없으면 스테이킹이라도 업비트에 이렇게 좀 뭐 이더리움 솔라나 맡겨놓으시면 좋겠죠. 요거는 저희 오우반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포인트를 제가 좀 다르게 해볼게요. 지난 한 달간 이 하락장에서 매출 200만 달러 수십억 이상 벌고 있는 회사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겁니다. 테더가 압도적인 1위고 2위가 서클이죠.
이 두 개만 합쳐도 나머지 밑에 39개사보다 돈을 더 벌어요. 근데 이 서클보다 테더가 2배 이상 더 큽니다. 양극화가 매우 심하네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3위였습니다. 캔톤 네트워크. 아래 뭐 펌프펀 이런 데는 뭐 밈코인 발행하고 뭐 폴리마켓 이런 데 아시죠? 그레이스케일 다 캔톤이 3위라고. 근데 이 3위가 뭐 자금 흐름 기준은 한 달에 캔톤망에 이제 벌어들인 총 수수료 한 달에 한 대략 730억 원을 법니다. 이 하락장에 어떻게 지금 사실 캔톤 네트워크는 DTCC 미국의 예탁결제원에서 파일럿 운영 그러니까 테스트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까요? DTCC 예탁결제원에서는 이미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초단기 대출을 받고 있는 레포 거래, 뭐 미 국채 거래, 담보 자금 처리, 뭐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ETF다, 뭐 주식이다 이런 모든 증권을 이 예탁 결제원에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 레포랑 국채 수요만 해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앞으로 사그라질 수요냐?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7월 이미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저기 DTCC에서 캔톤 네트워크 이제 돌리는 거는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물론 10월이 된다고 해서 뭐 그냥 바로 뭐 이제 사용량이 늘어나고 발행량도 많아요. 근데 소각 쓰면 쓸수록 또 소각을 시키거든요. 이것을 정확한 어떤 공식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 구조예요. 뭐 10월이 된다고 뭐 무조건 오르냐? 그건 실은 가봐야 아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은 체인 중 하나가 전 캔톤 네트워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사자마자 급등이라기보다는 이거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요. 적당히 꾸준히 매집해 간다. 뭐 4대 천왕 말고 뭐 할 게 뭐 있어.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비중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MUFG 여기는 일본의 가장 큰 금융회사입니다. 여기 캔톤 네트워크를 뭐 블랙락, 뭐 JP모건, 골드만삭스만 쓰는 이제 금융망이 아니고요. 일본에 있는 금융회사도 일본의 국채를 사고 팔겠죠. 그때 캔톤망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프루프 오브 컨셉을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 사실은 이더리움, 솔라나, XRP, 뭐 스텔라, 뭐 알고랜드, 뭐 저 뭡니까? 뭐 헤데라 같은 망들이죠. 이건 이제 퍼블릭 체인이고 캔톤 네트워크는 프라이빗 체인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금융회사들은 그래서 이 캔톤을 통해서 외부와 소통을 합니다. 금융기관 전용망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 세상과 연결이 되려면 이더리움, 솔라나, 뭐 아발란체, 뭐 스텔라를 무조건 써야 된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수요가 캔톤망으로 당연히 올 수 있겠다. 이제 안 좋은 점을 또 이제 얘기를 드려봐야겠죠. 발행량이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쓸수록 소각이 되겠지만 그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뭐 2017년부터 이 캔톤의 이제 그 모 회사가 되겠죠. 디지털 에셋의 지분을 사놨어요. 그러니까 토큰을 들고 있는 기업은 사실 거의 없고요. 디지털 에셋이라고 하는 회사에 지분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토큰이랑 바로 이제 연결시키시면 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캔톤의 이 토큰이 실사용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저는 가격 상승의 핵심이 당연히 될 수 있겠다. 실사용이 얼마만큼 되는지 뭐 이제 10월 달이 되면서 나쁘지 않을 것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엔트로픽 초대형 올 가을 IPO를 예고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2,800조, 2조 달러거든요. 2조 달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그 어디입니까? 스페이스X를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예상치가 뭐냐? 팔란티어 같은 뭐 이제 기존에 잘 나간 AI 회사들이 매출에 지금 시총이 55배래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매출의 거의 55배. 멀티플이 50배가 넘는다. 근데 엔트로픽을 지금 매출 돈 잘 벌고 있거든요. 30배만 멀티플을 가져가도 시총이 3조 달러가 돼야 된다. 지금 최소 2조 달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조 달러 최소 이상의 IPO를 할 것 같다. 이건 스페이스X를 좀 뛰어넘죠. 이게 지금 역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또 뭐를 보냐? 꿈을 팔고 있죠. 이야기를 팔고 있어요. 여기 들어와 합니다. 저 월가에 지금 냄새가 저한테는 좀 이렇게 나는 것 같고요.
올 가을 상장할 때 기업 가치가 현재의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본다. 이제 클로드라고 하는 클로드 AI 있죠. 연간 매출이요. 작년 대비했을 때 한 해 동안 10배 이상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1년 동안 매출이 10배 오르는 회사 혹시 주변에 있으십니까? 지금 IPO 타이밍은 뭐 9월도 가능하지만 10월이 좀 더 지금 현재는 좀 방점이 찍혀 있는 느낌인데 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엔트로피 그 클로드 AI가 제민이나 챗 GPT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건 그럼에도 사상 최대의 IPO, 사상 최대. 저는 이런 걸 좀 이제 주의해서 좀 주의해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IPO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자들, 초기 뭐 창업자들이 이 IPO 할 때 보통 이렇게 탈출하는 그 탈출구로서의 역할, 뭐 수십 배, 수백 배 그 차익을 거두는 수단이고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는 2배, 3배 먹겠다고 그 IPO 이제 막 이제 그 보증금 집어 넣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뭐 이게 좋아할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객관적으로 이걸 우리가 활용해 볼 수는 있겠죠. 미국의 주식 시장이 큰 화랑을 겪을 수 있고요. 코인도 뭐 언제까지 바닥을 기겠습니까? 이제 10월 뭐 바닥설이라고 하면서요. 뭐 4년 주기라면서요. 그래도 10월은 그래도 이제 바닥을 그럼 찍고 그러면 올라가야겠죠. 어찌됐건 선거도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인 회사들이 뭐 페어쉐이크부터 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미국의 그 정치 그 세력들에게 로비를 엄청 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겠죠. 어찌됐건 좀 더 군부를 떼지 않겠냐. 이러나 저러나 뭐 지금 당장 뭐 시장이 반등할 거리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한 9월 말, 한 추석이 또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는 가을바람을 잘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